안녕하세요. 코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이렇게 서울로 출근하기 전에 아주 일찍 나와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능이 낮은 아이들, 또 자폐아동들,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문의를 해오시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아이들이 시지각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함에도 많은 치료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로는 실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아이의 시지각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부모님들에게 제가 이 시지각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왜 이 VTS 365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시지각 관련된 이론에서 말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음, 주제는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아동의 시지각 결핍, 신경생리학적 특성과 중재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다룰 생각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경계선 지능, 흔히 이제 보더라인 인텔렉츄얼 펑크셔닝이라고 하는 이러한 범위에 있는 아이들과 이제 지적장애 아동들이죠. 상당히 이제 인지적으로 디스어빌리티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잘 발휘되지 못하는 아이들에 속하는 아이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인지학습 및 적응 행동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경계선 지능은 지능지수 약 70에서 85의 범위로 정상과 지적장애의 경계에 해당하며 학년기 아동의 약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지금 거의 학교에서는 뭐 반에 초등학교 한 반에 한 20명에서 25명 했을 때 거의 한 네다섯 명은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지능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학습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그냥 단순히 그냥 공부를 싫어하거나 잠시 그냥 성적이 안 나올 뿐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아마 전수조사를 해본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 지능이나 이렇게 지적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나 작업기억, 주의 집중 등의 신경인지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서도 제약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학습 능력과 작업기억, 주의 집중 등의 신경인지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하고요. 이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또래 간의 관계라든지 학교의 어떤 그런 모든 활동이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사회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서 제약을 보인다. 과연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아이의 그런 이런 신경인지적인 인지 구조적인 취약성과 이런 인지 기능이 제때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치료센터에서는 거의 다가 이러한 사회적 기능,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할 거다. 그러니까 놀이치료를 해라. 사회성 그룹을 받아라. 뭔가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놀다 보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어떠한 그런 행위나 기술들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시지각 능력의 결핍은 학습 부진과 발달 제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시지각 결핍이란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상태로 물체의 모양과 위치 파악, 움직임 추적, 시각 기억 등 여러 하위 기능의 저하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석하지 못한다. 어, 다섯 가지의 기본 감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의 인간은 눈을 통해서 90% 이상의 정보를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정보 처리를 한다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시지각 결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아이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순간부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제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행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이나 지적장애 아동의 상당수가 이러한 시지각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DSM-5에서도 시적장애의 인지기능 평가에 시지각 처리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특히 자폐 아동들 같은 경우에 엄마들이 상당히 시각 추구가 강하다. 근데 시각 추구가 강하다 그래서 시지각 처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엄마들은 많이 간과하고 있고 자폐아동 치료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단순히 상동 행동을 줄이는 문제 행동을 소거시키고 줄이는 쪽에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이 아이가 과연 시지각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엄마들이 초등학생 자폐아 등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시지각 처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자폐아 등 치료를 오랫동안 해보신 부모님들이라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찜찜함, 이런 찜찜함이 이런 시지각에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비주얼 퍼셉션, 눈으로 받은 시각 정보를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여기서도 조직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사용된 것만큼 단순히 그냥 이런 파장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그냥 파장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런 파장들을 또 묶어서 또 조직화시켜서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물체의 형태, 색깔, 크기, 공간상의 위치와 거리, 움직임 등을 인지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즉, 어떤 형태를 인식하거나 아니면 공간 감각을 키우는 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시지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지각 능력은 시각 피질 후두엽에서 1차 처리된 정보가 두 개의 경로로 전송되어 처리된다는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후두엽 쪽에서 두 갈래의 길이 있어서 그 두 갈래의 길에서 정보가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북측 경로라고 하는 부분인데 축두엽에 있는 것을 축두엽으로 향하며 물체가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세부 색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물체의 형태, 색깔, 크기 이와 같은 걸 얘기하겠죠. 또 하나는 백측 경로로 두정엽을 향해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시공간 처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물체의 어떤 세부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형태를 인식하는 그러한 신경회로가 있고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파악하는 시공간 처리 기능이 처리를 담당하는 회로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지각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잘 고려해서 이 아이가 형태 인식은 잘하는지 시공간 처리 기능은 잘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 배측 시각 경로의 기능 이상은 여러 발달 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까 배측 경로의 문제점은 결국은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시공간 처리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 경계선 지능이나 지적장애 아동들은 배측 경로의 이상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공간 인지와 시각적 운동 조율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뇌의 어떤 시각 손상을 가진 아이들을 비롯해서 신경학적 시각장애 아동들의 경우에도 배측 경로상의 뇌 손상이 가장 흔하다. 시각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안 보이는 친구도 있을 때고 어느 일시적으로 조금 형태를 인식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도 대체적으로는 이런 거리감이나 이런 공간 처리 기능이 가장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공간 지각 능력이 저하되고 물체 움직임을 추적하는 게 곤란해지고 동시에 여러 시각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 저하 등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시각은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이걸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동적인 것들에 대해서 시선이 트래킹해서 추적해서 따라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계성 지능 및 경도 지적장애 아동은 전반적인 지능이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특정 인지 기능에 고르지 못한 발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FI 프로그램에서는 이 아이의 인지 기능이 결핍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조각나 있는 건지, 아니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도구지를 이용해서 중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시각 공간 처리와 시지각 능력은 이러한 아동들에서 취약한 영역으로 지적되고 있다. 길리아니하고 쉔크의 연구에서 지적장애 및 자폐 아동에게 높은 빈도의 시지각 결합이 나타남을 보고했고, DS5에서도 지적장애 진단 시 시지각 처리의 어려움을 평가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종합심리검사라고 하는 그러한 검사 항목에도 이렇게 시지각 처리 과정을 보는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임상심리가 검사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치료사들이나 센터장들이 그 임상심리사가 작성해준 보고서를 보고 이 아이가 시지각 처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못 본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많은 아이를 봤다고 하는 센터장들도 자신들이 고용한 임상심리사들이 주는 임상심리 보고서를 제대로 분석을 못하는 센터장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엄마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비싼 돈을 내고 받은 그런 임상심리 검사, 그죠? 그 결과지를 센터장들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도 엄마들은 그 검사 보고서를 보고 쩔쩔맨다라는 겁니다. 돈 받고 해준 거를 제대로 설명도 못 해주는데, 그 센터장의 말을 믿고 치료를 추천받아서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엄마들이 제대로 모르고 그냥 아이에 대한 걱정만으로 치료센터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가 상당히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경계선 지능학은 물체나 글자의 시각적 변별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한 그림에서 중요한 정보와 배경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 방향 찾기가 서툴고 퍼즐 맞추기나 블록 쌓기처럼 공간 관계를 요하는 활동에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옳겠구나. 그래서 놀이치료사들이 막 여러 가지 보드게임을 막 하고 뭐 이렇게 감통하는 사람들도 막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막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아이가 인지 기능에 시지각에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는 그냥 시간 때우기용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지각 결핍은 단순한 실험 문제와는 구별되며 내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아이가 만약에 시지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꼭 부모님들에게 시력 검사를 꼭 받아봐라. 만약에 시력에 문제가 없다면 이거는 시지각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니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아이가 시력 문제도 같이 있는 거라면 분명히 시력 검사를 통해서 안경을 써야 되고, 뭐 난시가 있거나 근시가 있다면 이 분명히 안경을 써서 이 시력적인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분명히 시지각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분명히 찜찜하다면 주기적으로 시력 검사는 해야 된다. 제가 수업을 하는 아이들의 상당수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혹시 모르니 빨리 시력 검사를 해봐라. 그래서 정말 시력이 안 좋아져서 안경을 쓰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시력은 괜찮다고 판정이 받아서 정말 시지각에 초점을 둬서 했을 때 확실히 시지각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센터에서 원장들이 단순히 시지각에 대한 그런 뜬구름과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시력에도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생각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막 1, 2년씩 시력이 나쁜 애를 데리고 왜 안 보이냐, 왜 안 보이냐 하고 했던 치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왔을 때 또 제가 이거는 시력부터 검사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시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시지각이 결핍 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이 뭐냐? 일단 1차적으로 아이가 자신의 주변이나 바로 앞에 놓인 그런 장소나 어떤 상황에서 시공간 정보 처리 및 조직화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적장애 아동은 시공간 정보를 통합 조직하는 능력이 저하되며 이는 지능 수준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시지각 정보와 언어 정보의 통합이 저하된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언어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 정보의 처리와 통합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하다. 그러니까 언어 치료사들도 출발하고 단어 외우게 하고 문장 읽게 하고 뭐 뜻을 알려준다고 해도요. 이 아이가 글자를 인식하고 하는 시각 정보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언어적인 치료를 죽어라고 받아도 나아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도 모든 센터에서는 언어 치료사와 감각 통합을 하는 그런 치료사들이 전혀 한 아이를 데리고 제대로 정보 교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냥 각자 자기 멋대로 치료실 안에서 시간을 때우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뇌 자체에 이렇게 시각장애를 동반할 경우에는 안구 운동 기능 저하가 인지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 아이는 또한 그런 신경 인지적인 생리학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제 읽기 및 추론 능력이 저하가 된다. 추상적 개념, 읽기, 이해, 설명글, 해석, 추론 등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특히 시각적 단서 처리에서 현저한 한계를 보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인 그런 사물이나 대상들을 지각하고 인식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에 필요한 단서를 찾아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글을 읽고 거기에서 글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개념적인 단어를 이해하고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업 속도, 주의 집중 및 실행 기능 저하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 처리 속도도 떨어지고 작업기억 및 실행 기능이 부족한 이유도 결국은 시지각의 결핍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단순히 성급기하고 모양 맞추고만 하는 그러한 워크북만으로 연필 가지고 몇 장을 했다고 해서 아이의 시지각이 좋아지겠느냐? 절대 그럴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점점점 더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종이에서 쪼가리를 그냥 연결하고 하는 그런 유치한 짓거리를 통해서 아이의 시지각이 좋아진다. 이거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몸 따로, 손 따로가 아니라 정말 온 몸과 뇌가 같이 통합되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은 절대 워크북, 종이 쪼가리 몇 개 복사해가지고 선 그리고 선도 삐뚤빼뚤 그려도 그냥 맞다고 해주는 그런 수준의 시지각 수업이다. 이거를 엄마들이 돈을 내고 받는다. 차라리 그냥 그 워크북 사서 집에서 엄마가 복사시켜서 추천장을 뺑뺑이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효과는 없을 테지만.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시지각 결핍이 어떠한 원인을 가지고 나타났는지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뇌 구조 및 기능 이상, MRI나 fMRI라고 하는 연구를 통해서 직접 뇌 기능을 찍어봤다는 겁니다. 뇌영상 연구들은 경계성 지능 및 지적장애 아동의 뇌 구조와 기능이 전반적으로 정상 발달 아동과 다르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경계선 지능 아동은 대조군 대비 해백질 부피의 분포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글리오 등의 그런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아동군이 양측 감각 운동 겸 후두 측두 피질 부위의 해백질 부피가 증가하고 우측 해마 곁에 피질의 부피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거 그림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못 찾았는데요. 외국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에서 뭔가 해백질의 어떤 그냥 균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은 좀 부피가 커지고 어느 한쪽은 부피가 감소하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운동기능 학습 기억의
관여하는 뇌 영역들의 발달이 고르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경계선 지능 아동에서 관찰되는 미세한 운동 협응 문제와 학습 곤란의 신경해부학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이렇게 경계선 지능이나 이런 지적장애 아동들의 뇌를 보면 이러한 운동 능력과 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DNA에 관련되어 있는 해백질의 분포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티칼 발달 이상이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인지행동상의 어려움과 관련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다 심화된 연구로 마등 2021년도에 이제 연구 논문을 보면 지적장애 아동의 구조적 기능적 뇌발달 경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6세 14세 지적장애 아동 40명과 일반 아동 30명을 비교하였는데 지적장애 아동은 전체 내의 해백질과 백질 부피가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고 나이에 따른 발달 변화의 경향도 정상군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구조 수정이 중요하고 계속 뇌 가소성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적 자극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FI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FI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그런 가치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서 중재를 하는 치료사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믿지를 않고 그냥 FI 자격증 땄으니까 찾아가서 왜 이래요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분명히 십몇 년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정말 이거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정말 이거 하나에 매달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중재라는 걸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한다고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엄마들이 무책임하게 그냥 가서 속은 거죠. 치료사들은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한쪽은 속이겠고 한쪽은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속일 생각이 있었고 이 사람은 알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얘기하죠. 속인 사람은 사기꾼은 그냥 당신이 속았잖아, 당신이 왔잖아,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서 몇 번을 얘기하는 거고, 저도 이제 이런 시장을,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슈퍼팀을 만들어서 제가 일일이 치료사들에게 이런 건 알아야 됩니다. 아이가 이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fMRI를 찍어도 지적장애 아동들과 경계선 지능 아동의 뇌에 뭔가 일반적인 정상 아동들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엄마들이 그냥 가서 시키는 그런 인지학습 치료만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시지각의 문제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단추가 시지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흥미롭게도 지적장애 아동에서 특정 뇌영역의 해백질이 오히려 증가된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배내측 전전두 피질, 안화화 전두 피질, 우측 설상구 양측 정간 전두회 상당히 이제 용어가 복잡한데요.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두 가지 회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설상구는 후두엽의 시각 처리 영역으로 시각 피질 영역과 인접하여 여기서 이제 V1과 V2가 아까 얘기했던 어, 복측 경로와 배측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정보 통합에 관여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지적장애 아동은 우측 설상구와 좌측 두정엽 뇌측구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아까 물체의 형태를 인식하는 복측 경로와 그 다음에 시공간 처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배측 경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연결이 많이 신경회로들의 연결이 감소된 것으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후두엽 시각 영역과 두정엽 공간 처리 영역 간의 소통 결함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성 저하는 전전두 대상 피질 간 연결 감소 등과 함께 나타나며 지능 지수와도 밀접한 상관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지각이 지능과도 밀접한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상구 두정엽 연결성의 감소 정도가 더 심할수록 IQ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각 정보를 고차원적으로 처리하여 행동으로 전환하는 네트워크, 일종의 전두 두정 네트워크의 손상이 지적장애 핵심 병리 중 하나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각 정보를 단순히
처리하는 걸 떠나서 그 시각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고차원적 처리 과정까지 가지 못해서 상당히 아이의 지적 장애가 발생하는 핵심 병리 중 하나라는 것을 이미 촬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시지각 프로그램을 합니다라고 하는 치료사가 전국에 누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어디 가서 주워드는 걸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엄마들이 그런 데를 1년 1씩 다니면서 시지각을 다녔다? 이거는 정말 엄마들의 큰 착각이고 이보다 더 큰 사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지적장애 아동에 내는 후두엽, 두정엽, 전두엽을 잇는 시각, 공각, 장원망의 결함이 있고 이러한 신경망의 발달 지연이 시지각 처리 능력 저하와 지적 기능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지각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만든 VTS 365는 그래도 이러한 연구들에 근간했을 때 상당히 이러한 형태 인식과 공간 처리감과 그 다음에 운동성까지 모두 함께 아이가 경험하고 나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시지각과 관련한 뇌기능적 이상은 뇌활동 연구를 통해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운동하는 물체의 시지각 처리를 다룬 연구들에서 지적장애 혹은 학습장애 아동은 정상 아동에 비해 후두 두정 경로의 활성화가 저하되어 있거나 동일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린 경향을 보인다라고 돼 있죠. 즉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앞서 언급한 배측 경로의 취약성과 일치하는 소견이다. 아까 배측 경로는 시공간 처리 기능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린터 등의 논문에서는 난도증, 자폐, 윌리엄스 증후군 등 다양한 발달 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배측 시각 경로 기능이 손상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자, 시지각 현재 치료센터에서 시지각 수업을 받고 있다, 시지가 항상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엄마들은 한번 오늘 가서 치료사들에게 그럼 우리 애가 배측 시각 경로 기능이 손상이 되어 있는 건가요? 라고 한번 물어볼 보세요. 무슨 뚱딴지 같은 개코 같은 소리냐?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 어디서 주워들었어요? 라고 아마 물어보지 않을까. 왜냐?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아마 물어볼 거예요. 핵에 망측한 소리를 들은 것처럼 이 엄마 또 어디 가서 정신 나간 소리 듣고 왔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 그런 걸 안 물어보니까 아무 엄마들도 안 물어보는데 만약에 내 아이가 시지각에 그렇게 떨어진다면 내 아이는 배측 경로 배측의 시각 경로 저 시공간 처리 기능에 손상이 있어서 심각한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대답을 해주는 센터장이나 치료사들이 누가 있을까? 만약에 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엄마들은 정말 열심히 한 10번을 듣고 나서 어디를 가든 시지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제대로 대답을 하는 치료사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엄마들은 시지각이라고 하면 그냥 껍벅 죽어서 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해라. 이게 현재 시지각을 한다는 사람들의 마인드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장애 유형에 따라 복직 경로도 일부 함께 손상되는 등 프로파일의 존재가 존재하므로 각 경우에 맞는 세부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간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더 부각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복축 경로라고 하는 형태를 인식하는 것,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지각도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상의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유치한 워크북을 가지고 아이한테 계속 죽어로 연필만 그려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는 모르니까 그냥 시지각이 뭔지도 책 찾아보고 논문도 안 찾아본 인간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치료사들 반성해야 된다. 인지치료사들 시지각을 빼놓고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너무나 공부를 안 해.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지.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 AI가
지금 막 보편화돼서 퍼지고 있는 판국에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계선치능이나 지적장애 아동들은 시지각이라는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슬픈 현실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 뇌 실질의 미세 구조 이상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산 텐서 영상 연구들은 발달 지연 아동에서 백질 연결의 무결성이 저하된 사례를 보고하는데 이는 감각 정보의 통합 지원과 연관이 됩니다. 또한 미숙아나 뇌 손상 경력을 가진 아동들의 경우 시각 경로 뇌실질의 위축이나 허혈 현상이 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질 시각 장애가 선진국에서는 소아 시각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등의 연구에 따르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습장애 아동의 절반 이상이 CVI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뇌 기반 시지각 손상은 발달장애에서 흔하다. 이러한 사실은 경계선지는 지적장애 아동의 시지각 문제 상당 부분이 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뇌의 정보 처리 결함의 기인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자라고 FI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뇌 가소성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모르고 있고 많은 치료사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자격증만 따고 그냥 도구지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너무나 형편없이 딱지치게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치 도구지 가지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라. 그럼 딱지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현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도구지가 효과를 보여주는 거지 그 치료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쩔쩔매던 사람들이 어떻게 도구지만 믿고 그렇게 가냐? 그럼 도구지만 믿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치료 경력은 FI를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자, 네팜이 인지 처리 속도를 연구한 논문에서 사건 관련 전이나 유발 전이 연구 역시 시지각 처리의 지연을 보여줍니다. 파크 등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의심 아동을 대상으로 시각 유발 전이 검사를 실시하고 인지 운동 발달 지표와 비교했을 때 그 결과 피검사 아동의 43.5%가 주요 양성파 잠복기가 지연된 이상 VEP를 보였고 이들 아동은 정상 VEP를 보인 동년배에 비해 인질 발달 지수와 운동 발달 지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시지각이 이렇게 어떤 시지각 정보에 반응하는 그러한 뇌파를 확인했을 때 확실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은 인지 발달 지수와 운동 발달 지수와 거의 유사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전반적인 느린 뇌파 활동의 우세는 뇌 기능의 미성숙과 정보 처리 속도 저하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아동들은 학습 시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리고 지속 시간이 짧은 경향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ADHD라고 보고 있고 하는 건데 결국은 뇌 기능의 미성숙과 정보 처리가 속도가 저하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바로 시지각 정보 처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말 똑똑히 알고 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시각 자극 처리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 전반적인 지능 및 운동 능력도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1세에서 2세 영아군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초기 시각 처리 능력의 결함이 이후 전반적 발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초기 시각 처리 능력의 결함, 즉,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각 처리 능력이 결함이 나타났음에도 제대로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달이 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발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경계선 지능 아동과 지적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시지각이 무엇보다도 모든 인지 기능의 첫 단추고 출발점인데 이게 결함이 있는데 죽어라고 연산시키고 학습시키고 운동시킨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느냐? 아니다. 점점점 만성적으로 발달 지연은 지속되고 점점점 아이의 지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시각 인지 처리 속도가 발달 지연의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주며 뇌 영상에서 확인된 시각 네트워크 연결성 결함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시각 자극을 빠르고 일관되게 처리 전달하지 못하면 고차원 인지 및 운동계의 기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학습 속도와 효율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 시지각이. 근데 지금 엄마들이 하고 있는, 치료사들이 하고 있는 걸로는 이렇게 고차원적인 인지 및 운동 계획까지는 접근할 수 없는 아주 허접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현재 저한테 VTS 365를 배우신 선생님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더 정확하게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세미나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더 확실하게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적장애 아동의 ERP 파형 연구에서 특정 인지 부하에 대한 반응도 차이가 보고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선택주의 과제에서 지적장애 아동은 정상 아동 대비 P300 진폭이 감소하고 잠복기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주의 자원의 할당과 기억 능력이 제한적임을 시사하며 시지각 정보의 의미 분석 및 의사결정 단계에서 신경 자원의 부족이 나타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비록 본 보고서에서 개별 논문을 모두 다루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결론은 지적 능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시각 자극에 대한 뇌파 반응이 작고 느리게 나타나며 이는 정보 처리의 비효율성과 연관된다. 왜 내 아이가 학습 속도가 느리고 정보를 지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느냐? 바로 시지각 처리에 결핍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보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들이밖에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지각 결핍으로 인한 학습 사회성 감각 통합상의 어려움은 뭐가 있느냐? 일단 1차적으로 학습 및 인지 영역에서의 어려움은 시지각 결핍은 학습 성취의 저해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빠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읽기, 쓰기, 수학 등 대부분의 학업 활동에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읽기의 경우 글자의 시각적 변별이 어려워 비슷한 글자를 혼동하거나 글자를 일일이 소리내어 음소 단위로 해독하느라 읽기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언어 치료사들은 열심히 음소를 가르치고 이식하고 막 이런 소리 중심으로 가겠지만 한 번쯤은 인지 치료사들이라면 얘가 과연 이게 글자들을 시지각으로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좀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 치료의 한계는 결국은 FI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지각을 향상시키는데 FI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FI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시지각이 어느 정상 범위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갖춰줄 수 있는 거는 제가 개발한 VTS 365가 상당히 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장을 읽다가 행을 건너뛰거나 현재 있는 위치를 놓치는 경향도 있는데 이는 안구 운동의 미숙 및 시각적 작업 기억의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 형태 배경 분리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빽빽한 글씨로 이루어진 지문을 읽을 때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쉽게 피로해지며 칠판에 쓰인 내용을 공책에 베끼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줄을 놓치거나 순서를 뒤바뀌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왜 시지각이 이렇게 중요한지 알겠죠?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치료센터에는 그런 게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쓰기에서도 시지각 결핍의 영향이 나타나는데 띄어쓰기나 줄맞추기를 어려워하거나 글자를 거울상으로 쓰는 등 공간적 배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줄맞추기를 어려워한다. 정말 지적장애 아동과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노트를 봤을 때 정말 이건 리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다. 얘는 이 정도도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시각 운동 통합이 미숙하여 필기 속도가 느리고 글씨가 지나치게 삐뚤어지거나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VTS 365를 1년 동안 시켜본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의 글씨가 처음 저를 만나러 왔을 때의 글씨보다는 정말 반듯반듯하게 잘 쓰고요. 줄도 맨날 아래로 내려가던 그런 줄을 벗어나는 그런 글씨도 반듯하게 줄을 따라 쓰고 있고요. 자, 이게 VTS 365를 통해서 시지각이 좋아졌다라는 증거가 아니면 뭘까? 저는 이렇게 다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수학 영역에서도 시지각 결함은 큰 영향을 줍니다. 자리값을 맞춰 다자릿수를 쓰거나 수식을 정렬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계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도형의 형태와 공간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FI 프로그램에서 OD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도형의 형태와 공간상의 배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직각 형상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형을 회전하거나 대칭시키면 같은 모양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형태 형상성이 결함이 되어 있는 거죠. 복잡한 도형에서 구성 요소를 분석하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 이로 인해 기하학적 개념이나 지도 읽기, 그래프 해석 등 공간 지능을 요구하는 학습 활동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 연속 기억의 약화로 수획득 과정에서 숫자 순서를 혼동하거나 문제 풀던 중간 단계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은 이미 그냥 늘상이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다? 시지각이다. 시지각 결핍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원인을 알았는데 해결책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을 덮고 자신들이 편한 걸 시키고 있으면 아이들의 인지 기능은 좋아질 수가 없다. 그게 우리 나라 치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편 시지각 능력 저하는 전반적 인지 발달 지연과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업 기술뿐만 아니라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퍼즐 맞추기나 미로 찾기 같은 시각적 추론 활동에서 난항을 겪고 금방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도 시각적으로 제시된 개념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 내용이 추상화될수록 따라가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학습상의 반복된 실패 경험은 자신감 저하, 학습 동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각적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 실패하고 패배감만 쩔어가는데 그런데 원인은 치지가 결핍으로 인해서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전부 다 겉으로 보여주는 아이의 그러한 정서적인 자신감 저하라든지 동기 감소가 되는 그 다음에 어떤 분노나 이런 어떤 외적인 문제행동이 나타나니까 전부 다 그것들을 놀이치료나 상담이나 뭐 미술치료나 이런 걸로 해결한다? 과연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다음으로 이제 사회성과 정서 발달의 어려움인데, 아마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놀이치료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막 얘기를 하겠지만 다 쓰잘데기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아동은 본래 인지 능력의 한계로 사회적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보이지만 여기에 시제가 결핍이 추가되며 사회성 발달에 추가적인 장애 요인이 된다. 원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의 한계로 사회성이 부족한데 시지각까지 결핍이 되면 당연히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이 아이들 항상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격차가 벌어지니까 더 사회성 발달에 추가적인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의 표정, 몸짓, 시선 등 비언어적 단서는 주로 시각적으로 지각되어 해석되는데 시지각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은 이러한 사회적 신호를 놓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눈치 없고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친구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상대방의 얼굴도 보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나 몸짓 어떤 이러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혀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치료센터에서 모아놓고 그런 사회성이 부족한 애들을 모아놓고 사회성 그룹을 한다? 다 그런 능력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역할놀이를 하고 보드게임을 하면 이 아이가 사회성을 기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진짜 어이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런 아이들은 사회성이 낮은 아이들은 비언어적 단서를 인식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엄마들은 사회성 그룹에 줄 서갖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사회성이 발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대화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거나 시선 맞추기와 공동 주시가 어려워 의사소통에서 어색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 이런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원인은 뭐다? 시지각 결핍이 클 수도 있다. 시지각에 문제가 없다면 이거는 어떤 경험상의 문제다. 근데 시지각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왜냐?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지능검사에서 났다면 말이죠. 근데 전혀 센터장들은 이런 얘기를 못 해요. 모른다는 거야. 몰라요. 미치고 미치고 미쳐야지, 진짜. 실제 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 아동 일부에서 응시 패턴의 이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사회적 상황을 작용 중 타인의 얼굴과 눈을 보는 빈도가 낮거나 시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흩어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제도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시선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완전히 엉뚱한 대로 시선이 돌아가 버릴 때가 있다. 시지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심이 주시 행동의 결함은 사회적 의사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이어집니다. 이런 아이들을 엄마들은 어떻게든 친구들과 놀게 한다고 맨날 붙여놓고 모이게 하고 정말 그 다른 엄마한테 사정하면서 먹을 것 갖다 바치고 그런 선물 사다 하면서 만나게 해도 얘는 시집가기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친구 얼굴도 못 보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문제는 정확하게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원인은 치료사들이, 센터장들이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빙빙 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또한 시지각 결핍이 있는 아동은 놀이 활동에서도 서툴러 사회성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래와 함께 공놀이를 할 때 날아오는 공의 위치와 속도를 적절히 판단하지 못해 공을 놓치거나 피하지 못하고 맞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블록놀이나 보드게임에서 규칙을 이해하고 공간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로 인해 또래가 해당 아동을 미성숙하거나 어울리기 어려운 친구로 여기게 되면 사회적 고립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드게임이나 이런 놀이에서도 규칙을 이해하는 것 자체도 시지각이 기반이 된다. 근데 쓸데없이 언어 치료받고 뭐 짝 치료받아서 사회성 그룹하고 뭐 역할놀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시지각 일단 최대한 정상범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먼저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아가 학년기 후반으로 갈수록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데 예컨대 복잡한 교실 환경이나 단체 활동에서 여러 사람의 행동을 동시에 관찰하고 그 속에서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셀프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시지감이 지휘분부의 능력이 약한 아이들은 이러한 상황 대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상황 파악의 미숙함으로 나타나 주변의 질책을 받을 위험도 높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점점 학교 교사들에게 특수교사들에게 지적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지각에 문제가 있다니까. 사회성과 정서 발달의 어려움은 시지각부터 해결하는 게 가장 최급선무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도우마 등의 연구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또래보다 충동적이거나 부정적 행동을 보여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시시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우울과 불안, 조울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지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어떤 상황 판단과 그 상황의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점점 이거는 점점 지속되고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시지각 결핍이 있는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학습 기회가 줄어들고 정서적으로도 위축되거나 좌절감을 느끼기 쉬우므로 사회성 발달 측면에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래와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또래 그룹인가? 사회성 그룹인가? 사회성 치료 프로그램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지를 키우자. 한국 아이들은 이러한 인지를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감각 통합 및 운동 기능상의 어려움. 시지각은 다른 감각 및 운동 기능과 통합되어 우리 삶의 여러 활동을 가능케 합니다. 따라서 시지각에 이상이 있으면 멀티 감각 통합과 운동 조율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감각 통합 관점에서 볼 때 시지각 결핍이 있는 아동은 시각 자극과 청각, 전정 감각 등의 동시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중과제 상황에서 한 가지 자극에만 치우쳐 다른 자극을 놓치는 시기다. 주의력 결핍, 가행행동 장애를 동반한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또한 시각 전정 감각 통합의 어려움으로 균형 유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단 시지각을 좋아지게 한 상태에서 이러한 어떤 위치 감각이나 밸런스를 잡는 것을 병행시켜 준다면 시각과 위치의 어떤 그런 밸런스를 잡는 감각이 통합이 될 수 있는데 시지각도 안 좋은데 맨날 어디 올라가서 흔들어대고 움직여라 균형을 잡아라 시킨다고 해서 되냐 이거예요. 벌러멘트 등의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청소년이 시각 환경 변화나 인지 부하가 주어졌을 때
자세 균형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시각 정보와 평행 감각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아동은 사람이 많은 복잡한 환경이나 밝기가 변하는 장소에서 현기증이 나거나 방향 감각 상실을 호소할 수도 있다. 어, 운동 기능 측면에서는 시각적 피드백을 활용한 미세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툰 동작이 나타난다. 자, 아이들의 지능이 낮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운동이 서툰다. 그게 빨리 시각적 처리가 되지 않아서 피드백을 주지 못해서 동작에 유연함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 운동 통합 문제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발끈 묶기나 단축 끼우기와 같이 눈과 손의 협응이 필요한 작업이 배우는데 오래 걸리고 가위질이나 글씨 쓰기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신발끈 묶는 거는 정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경계선과 지적장애 아동들 중에 신발끈도 묶지 못해서 질질 끌고 풀어져서 학교 내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도 특수교사들은 수세기를 가르치고 있고 덧셈을 맞추라고 하고 있고 엄마들도 그렇고 센터 가면 치료사들도 연산을 가르치려고 목숨 걸고 있고 신발끈이 묶어져 풀려졌다. 만약에 그게 불미스럽게 어딘가에 끼어가지고 아이가 자빠진다면 이런 위험 상황을 과연 생각을 할까? 저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치료들이 너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줄을 따라 걷기나 공잡기처럼 눈선, 눈발 협응을 요구하는 운동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잦아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낮다. 바로 시지각 때문이다. 이러한 아이는 대체로 달리기나 공놀이를 기피하고 운동 참여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또래보다 신체 발달에 협동심 배양 기회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시지각부터 먼저 키우자. 시지각을 키워줄 수 있는 센터로 가라.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워크북은 아니다. 빨리 버려야 될 쓰레기 중에 하나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시지각 워크북들은 실질적으로 이 아이의 이러한 운동 발달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엄마들의 욕심은 아이가 정말 장애물을 피해 다니고 여기저기 공을 친구들한테 패스하고 이런 걸 꿈꾸고 있는데 그런 걸 꿈꾸는데 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걸 하고 있다라면 엄마들이 빨리 끊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동시에 여러 대상의 주의를 분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복잡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널 때 좌우 차량과 신호를 한꺼번에 살피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운동 경기에서 공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위치를 함께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엄마는 동네 축구 교실에 보내서 그 팀으로 같이 어울리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시집가기 어려운 낮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결국은 친구들과의 이런 협응 능력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서히 그 팀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시지각 능력 저하는 배측 경로 기능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 시각의 어떤 그런 손상이 있는 아이의 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시지각 결핍이 있는 아동은 일상생활 동작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감각 운동 과부하에서 스트레스 심하게 받아 회피 운동이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한두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빨리 시지각부터 제대로 향상시켜주고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지각 결핍으로 인한 학습 사회성, 감각 통합상의 어려움 봅시다. 학습에서는 일단 글자나 숫자의 시각적 변별이 어렵고, 여러 이제 알파벳이나 이런 글자들을 혼동하기 시작하고, 읽기 속도가 느리고, 줄을 자주 놓치고, 칠판 필기를 공책에 옮겨 적을 때 위치 착오가 발생하고, 쓰기 시 글자 모양이 불규칙하고 필기 정렬이 어렵다. 학습의 수학에서는 자리값 정렬과 공간 배열 미숙으로 받아올린 내림 계산 오류, 도형의 형태 인식 및 회전 이해가 느려 기하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순서 기억이 약해 복잡한 계산 결차를 빠뜨리거나 틀릴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물건 찾기가 어렵고 시안의 물체를 놓치는 경향이 많고 옷 입기에서 앞뒤나 좌우를 혼돈하고 퍼즐 맞추기나 블록 쌓기에서 서투르고 시간 개념이 습득하는 데 지연이 되고 시계 읽기든 시각적 해석을 곤란을 겪는다. 사회적 상호작용, 상대방 표정, 시선 등의 단서를 놓쳐 감정이나 의도 파악이 어렵고 눈 맞춤이 부족해 주의 산만함 혹은 무례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놀이 규칙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 또래 놀이 참여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감각통합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균형 감각과 시각 정보 통합 미흡으로 복잡한 환경에서 쉽게 당황하거나 넘어질 수 있고 눈선 협응 미숙으로 공놀이, 줄넘기 등 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동작 학습의 시각적 피드백 활용이 미약하여 새로운 운동 습득이 더딜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시지각이 낮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해서 정말 시지각에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7세 이하의 아동들이라면 시지각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원인과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분명히 시지각을 향상시켜주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보시면 이제 구조화된 시지각 훈련이 필요하다. 상당히 이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단계별로 체계가 돼 있어서 이 아이가 그런 난이도를 적응해 가면서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 변별, 기억, 시공간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아마 VTS 365를 배우신 선생님들은 시각적 변별, 기억, 시공간 기술이라는 이 세 가지 용어를 들었을 때, 그래서 VTS 365를 8만 원장이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보면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6주간 구체물을 활용한 시지각 훈련을 실시한 결과 시지각 발달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훈련군 아동은 일반 시지각 및 시각 운동 통합 점수에서 중재 전후 향상이 통제군보다 컸고 주의 집중 지속 시간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저는 VTS 365를 한다면 더 좋아질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CG가 훈련 통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체계적인 과제 난이도 조절과 반복 학습이에요. 이거는 루틴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는데 난이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루틴 안에서 아이의 유연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시지각 능력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정보 처리 과정에도 상당히 중요한 토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과제 난이도 조절과 반복 학습을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근데 과연 치료사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몇 페이지씩 복사해서 쓰는 그 워크북은 과연 체계적인 과제 난이도가 조절이 되어 있을까? 제시되어 있을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컴퓨터나 이런 모니터를 이용해서 전사나 인지 훈련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또 그런 전사나 컴퓨터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어렸을 때 몸을 써주고 눈을 써주고 손을 써주는 이런 모든 감각들을 깨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운동 및 스포츠 기반 중재, 시지각과 운동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접근으로 스포츠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탁구 운동, 상당히 빠른 공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가 다시 나한테 오는 그 과정을 시각적 트래킹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이 아이의 전반적인 시지각 능력과 그다음 실행 기능, 집행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탁구나 라켓 스포츠, 배드민턴이나 이런 스포츠가 시지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운동을 배우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가 느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느리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 전문 코치들을 만나서 좀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2년, 3년씩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공을 눈으로 쫓고 정확한 타격을 하는 과정에서 배측 시각 경로와 운동 계획 기능이 자극되고 시각적 주의와 반응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시지각 프로그램으로 돈을 애기당 5만 원, 6만 원씩 내고 다닐 바에는 그냥 집에서 공을 가지고 작은 공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거 아니면 동네 탁구장을 가든 요즘 아파트를 가면 탁구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그냥 아이랑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땀 흘리면서 그냥 재밌게 치고 놀아라. 그것도 도움이 될 거다. 근데 물론 전문적인 코치에게 받는다 그러면 더 좋겠죠. 이 연구는 운동 기반 중재가 즐겁게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적하며 그러니까 즐거워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아이가 더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배웠으니 왜 2단계를 못하냐 하고 푸시를 하지 말란 얘기죠.
뭐 태권도, 축구, 농구 등 협응력을 요구하는 종목이나 뭐 작업치료, 놀이 등이 권장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성공 경험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가 기능이 올랐을 때 또래와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게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 더불어 기능도 향상되고 사회성도 좋아지는 일석요자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제 감각통합 치료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뭐 흔히 말하면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감각통합도 결국은 이 뇌의 다중감각통합이잖아요. 멀티센서리 어프로치를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통합 치료사가 멀티센서리 어프로치에 대한 얼마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어떤 특화된 게 있느냐는 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뺑뺑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멀티센서리 어프로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치료사가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전문적인 감각통합 치료사를 찾아가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독립되어 있는 감각운동센터가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각통합 치료는 아이의 감각 프로파일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은 자극을 통해 개발하고 가미한 부분은 조절한 접근으로 시지각 처리 형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감통을 하는 치료사들이 이 감각 프로파일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의 인지 기능까지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감각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더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보조공학 및 환경 조성. 이 아이의 그 주변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이 아이에게 시지각을 좀 더 사용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글을 가독성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는 텍스트 음성 변화 소프트를 이용해서 읽기 부담을 줄이고 청각을 이용해서 내용 이해를 도와줄 수도 있다. 그다음에 교실이나 집에서 불필요한 시각적 자극을 줄이고 환경을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조명 또한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명도 잘 조절해서 아이의 시지각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뭐 요즘 뭐 어른들도 이제 돋보기 쓰고 아예 글자 인식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뭐 책 중에도 뭐 시범적으로 뭐 큰 글자 책들이 나오고 하는데요. 이렇게 뭐 큰 글자 교과서나 상당히 이제 색깔이 대비되는 그러한 색상 강조 필름, 뭐 그림 상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지각을 자극시켜 줄 수가 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에는 주요 내용의 밑줄을 긋거나 그림 아이콘을 한 개 제시해서 시각적 단서를 추가해주면 이해가 될 수 있다. 어, 시지각 결핍이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치료사들, 뭐 특수교사, 작업체자,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머리를 맞대고 부모같이 참여해서 이 아이의 현재 나이에서의 시지각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통합적인 어떤 회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한 곳에서 여러 개의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센터장 네 명이 만나서 당신의 아이에 대해서 사례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거, 토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다. 그러니 대형 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는 정말 삼가해야 된다, 이제. 왜? 당신의 아이를 전문적으로 개별화 교육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단순히 가서 한 번에 받는다는 편리성으로 치료를 받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가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집에서 해줘야 될 시지각 향상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알아야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엄마들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치료센터에서만 해주는 거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든 VTS 365 같은 경우는 집에서 엄마들이 매일매일 20분, 30분씩만 시켜줘도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치료사들이 산 워크북도 똑같이 사가지고 집에서 복사해서 시키는 게, 몇 장 더 시키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뭐, 또래 집단에서 뭐, 사회기술훈련, 소그룹 활동, 정말 말은 좋은데요. 현실적으로는 택도 없다, 효과 없다. 그러니까 시지가 결핍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또래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러지 않고 하는 사회성 그룹이나 이런 거는 놀이치료는 뜬구름 잡기다. 돈만 날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계선 지능 이하 아동에서 나타나는 시지각 결핍은 단순한 학습 부진을 넘어 뇌 신경망 수준의 발달 이상에 기인한 복합적 어려움이다. fMRI 연구들은 이들 아동의 후두엽, 두정엽, 시각 경로와 전전두 네트워크의 기능 이상 및 연결성 결함을 보여주었고, EEG, ERP 연구들은 시각 자극 처리의 느림과 뇌파상의 미성숙 패턴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신경 생리학적 결핍은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적 어려움에서 사회적 신호 인지 부족, 감각통의 장애에 따른 운동 소투름까지 아동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연구들이 제시하는 근거 기반 중재 전략들은 이러한 결핍을 완화하고 아동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각 기능 훈련, 스포츠 놀이 중재, 뭐 감각 티력, 환경 조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저는 만약에 7세 이전에 이렇게 지능이 낮거나 시각에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저는 제가 만든 VTS 365를 빨리 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게 많은 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이의 인지 발달에 가장 중요한 토대를 다지는 가장 최선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령전으로 시지각 문제를 파악하여 맞춤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 아이가 시지각 결핍으로 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맞춰서 학습 준비를 할 수 있고 자신감을 높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시지각 결핍까지 세세히 살펴보고 다학제적인 지원을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현재는 없다. 학교에서도 없다. 특수교사도 모른다. 치료센터도 모른다. 아이는 근본적으로 시지각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부모라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더 시지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용을 좀 찾아서 정리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현존하는 여러 가지 시지각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VTS 365가 정말 아이에게 필요하고, 더군다나 FI 베이직을 들어가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시지각 때문에 이 모든 경계선 지능과 지적장애 아동들은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게 시지각이에요. 그렇게 10년을 치료센터를 다녀도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그런 점에서 이렇게 먼저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든 것들이 그래도 제가 해본 바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을 통해서 제가 내용을 정리했고요. 어쨌든 이 동영상을 통해서 더 이상 시지각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애매모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성을 하게 된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일상에서 직면한 어려움도 학업 성취도 저하, 추론의 오류 발생, 사회적 상호작용 제한, 학습 동기 저하 및 자신감 상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보는 즐거움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보는 즐거움이 막혀서 시지각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누적되면서 이 아이가 삶에서 너무나 힘들게 고통받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서 부모님들은 올바른 시지각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사를 만났으면 좋겠고요. 치료사들은 좀 깊이 있게 좀 알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인데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 동영상으로서 더 이상 많은 것들에 고민하지 않고 올바른 시지각 향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